MS 더블로 3 수학수다방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잡이 사영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가 최초로 만든 자연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네, 내추럴 넘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수체계이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라는 것이 인도 아라비아식 위치적 십진 기수법 네. 쓰고 있다. 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우리는 교육 체계가 초등이 몇 년이에요? 6년, 6년이고 중등이 3년. 6년이에요. 어,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 합해서 중등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예. 고등교과과정은 대학교 학부 이상을 고등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수학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배우지만 개념이라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 수는 굉장히 개념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근데 어려워요. 사실 뭐 개념이라는 게 굳이 어려워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뜻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다라고만 자꾸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정말 큰일 났어요. 이거 할수록 점점 저의 직접 수준에 무척이나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창피해. 높여나가면 되죠. 뭐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안 배우는 게 창피한 거지. 그럴까요? 그럼요. 자, 그래서 개념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정의. 데피니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별거 아니라 우리말로 데피니션. 예, 쉽게 이야기하면 예,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예, 어, 우리말로 하면 음, 뜻매김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뜻을 매기다. 그렇죠. 뜻을 입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쓸 때 그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제일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 간 관계에서.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요 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우리 국민의 사상적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 있고 순의 머릿속에는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 있고 같이 이야기한 뭐 저쪽 준호란 친구의 머릿속에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대한 주제가 떠올라 있다면 서로 이야기할 때 전혀 소통이 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소재, 우리가 이야기할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수학에서는 정의라고 해요. 정의. 네. 그래서 이 수학적인 정의는 전부 다 수학적인 기호로 써주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끼일 때도 있고 통일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이런 의미로만 쓸 거야라는 것을 처음에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지만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용어의 뜻이 뭘까? 그렇죠. 그리고 이 용어를 굳이 다른 뜻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쵸. 생각 가끔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냥 표현법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간단하고 쉽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표현법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표현법들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의, 뜻매김들도 의미들을 좀 잘 받아들이면 이렇게 충분한 보자. 거죠. 그렇죠. 뭐 이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정의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런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합시다라는 것은 사실 정의라기보다는 실제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색을 빨간색이라고 할게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빨간색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수학적인 정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무언가 뽑아내는 거잖아요.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연수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쓰는 표현법에 따르면
아니면 중국 사람들은 똑같은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표현법만 다른 거지 얘네들이 가지는 어떤 본질이 변화하는 것은 본원적 성질이 변화하는 건 아니다. 예, 근본적 성질이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우린 자연수라고 부르는데 그럼 수학에선 당연히 이런 아이들도 얘는 뭐야라고 분명하게 언어로 규정해야 예, 된다.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자연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규정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자연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부족하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표현법과 상관없이 자연수가 가진 본질적 속성은 이런 것이야라고 설명을 조금 더 넓게 예,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을 자연수라고 합시다라고 정확하게 언어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로 규정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앞으로 자연수를 쓸 때 그 규정에 맞춰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1, 2, 3, 4로 쓰겠다라고 한 것은 이거의 이게 한 부분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것이 빨간색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 수학의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연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그 뜻을 어떻게 매겨야지 될 것인가 언어로. 근데 이게 참 난해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난해하냐 왜 하면 나눠야 할까요? 나무를 정의해 주세요. 아니면 빨간색을 정의해 주세요. 다 똑같아요. 빨간색을 정의해 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때요? 어렵죠. 어렵죠. 예.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면. 예. 자연수의 정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이 했냐면 페아노라는 18세기 영국의 수학자가 언어로서 자연수를 정의를 해줬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문장이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 상학적이고 아, 이걸 어려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졸라 어려워요. 그래서 언어로 규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초등과 중등 교과 과정에서 자연수의 정의는 이런 거야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이 자꾸 창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나는 수학이 싫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부터도 벌써 어렵네요. 창밖으로 나가고 아니, 그래서 안 어렵게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자연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냥 이렇게 보여줘.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자? 자연수로 하자. 예, 이런 아이들을 자연수라고 그럼 빨간 합시다. 이걸 보여주고 빨간색이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네. 똑같아요. 그렇군요. 안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자? 자연수로 하자. 자연수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의 이제 모든 시스템, 구조들은 쟤를 기반으로 해서 요놈들을 이용해서 이제 언어를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과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개념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 가장 수월하게 가르치는 방법들을 찾은 사실은 거군요. 예,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수월하게 가르치는 방법들을 자꾸 오해해서 어렵게 받아들이니까 수포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벌써 어려워요. 조금 개념은 좀 수월해졌어. 이게 쉽게 그냥 생각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구나. 네, 그냥- 이게 출발이구나. 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할 거야? 자연수라고 자연수라고 하자.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위치적 집중 기술법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모양은 몇 가지일까요? 여기까지? 예,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수만 근데 왜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0이 왜 나왔어요? 1, 2, 3, 4부터 출발하면 이거 또 다른 옆으로 빠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왜 10이라고 아까 10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0은 왜 나온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1, 2 해서 3, 4, 5, 6, 7, 8, 9까지 한 다음에 10을 모양을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래 버리니까 어때요? 20은 2개를 써야 되고 30은 3개를 써야 되고 그러면 500을 써라 그러면 500 40을 써라 40 3을 써라 3 이렇게 써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아까 우린 얘네들 어떻게 쓰기로 했었냐면 똑같은 오라도 여기 쓰여 있으면 위치죠. 오지만 요 윗자리에 쓰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오라 그러면 얘는 오가 아니라 오십. 50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9 다음엔 10개니까 꽉 차는 거죠. 네. 그럼 그 10개를 손가락으로 치면 꽉 찼어요. 네, 10개. 예. 이거를 얘네들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그를 고민하다가 얘처럼 숫자의 모양을 바꾸지 말고 그냥 똑같은 1이지만 윗자리로 하나 올려서 표현하면 얘는 10을 표현하는 거야 라고 하자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아랫자리가 비어있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죠.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은 이 자리를 그냥 비워놨어요. 비워놨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으면 1이고 이렇게 쓰여 있으면은 11이에요. 11. 이렇게 쓰여 있으면 101개. 예, 100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여 있으면 사실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애매하죠. 10자리인지 만자리, 천자리인지 만자리인지.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차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있게 되면 이 빈자리에 몇 개의 자리가 있는 건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빈자리가 몇 개다? 3개다. 그럼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1, 10, 100, 1000, 만이니까 이 숫자의 의미는 10,000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쓰면 이건 얼마? 50. 그렇죠. 이렇게 빈자리를 점으로 표현하다가 야, 빈자리는 없어라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빈자리를 나타내는 기호도 있어야 되겠구나를 깨달은 게 놀라지 마세요. 무려 기원 후 8세기, 그러니까 800년경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처음 만들어진 숫자는 기원전 4000년이라 그랬잖아요. 4000에서 6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에서 8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러한 자연수란 이런 숫자 개념이 처음 등장하고 빈자리를 메꿀 숫자가 필요해 위치적 기수법에서 이걸 인류가 깨닫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80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0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도 아라비아식 기수법에서 요 숫자 0은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숫자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0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10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가지고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 위치적 십진기수법을 쓴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5, 5, 6, 7 돼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5567이라고 보는 거죠. 풀어서 써보면 5는 똑같은 5지만 1000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5지만 얘는 100이에요. 100이 5개 있는 거고 5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0이 몇 개? 6개 있는 거고 1이 7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집트인들처럼 이제는 100만 넘어가는 숫자는 표현할 수 없어가 아니라 아무리 큰 숫자도 다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수법에 따르면 10이 있고요. 그 윗자리가 100의 자리죠. 그 다음이 1000이고 만까지는 이렇게 각각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100만, 예, 100만, 1000만, 1000만이 되고 그 윗자리가 네, 억이에요. 그 다음이 또 10억, 10억, 100억, 100억, 1000억이 되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10조, 100조, 1000조가 되고요. 그 다음이 예, 10경, 100경, 1000경이 되고요. 그 다음이요. 몰라요. 해라는 단위가 있어요. 10해, 100해, 1000해가 있고요. 그 다음이 시 혹은 책에 따라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10시, 100시, 1000시가 있고요. 그 다음이요. 양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10양, 100양, 1000양 다음이 구라는 단위가 있어요. 어려워요. 19, 109, 1009.
조까지라는 게 없어. 나한테는. 간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십간, 백간, 천간. 정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십정, 백정, 천정. 제라는 단위가 있고요. 십제, 백제, 천제. 극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십극, 백극, 천극. 그다음에 아승지라는 단위가 있고 십아승지, 백아승지, 천아승지. 나유타 라는 단위가 있고 항하사 라는 단위가 있고 불가사의 라는 단위가 있고 그 위가 무량대수라는 단위까지 있어요. 굉장히 언어들이 중국어도 있는 것 같고. 예, 이게 사실은 인도에서 나온 개념에 중국어가 추가가 돼서 우리가 수적 개념을 이제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고 약간 불교 언어 같죠? 네. 예, 불가사위가 아니라 불가사의요. 어쨌든 그래서 10의 68제곱까지의 단위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수는 할, 푼, 리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모, 미, 미. 홀, 섬, 첨, 순간, 찰나, 육덕, 청정, 허공 이런 단위들이 또 작은 수의 단위들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이건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조를 따질 일이 있을까요? 그래도 조까지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의 들어본 것 단위들은 같아요. 사실 살면서 쓸 일은 거의 없다. 없고 아무리 커봤자 이런 숫자들 우리가 살면서 사용할 일은 거의 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10의 마이너스 21제곱이 아까 허공이라는 단위인데 그런 단위까지 쓸 일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윤회 계속 반복되는 거, 억겁의 시간, 영겁의 시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큰 단위, 작은 단위들이 나왔던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제일 얘네들이 뻥이 심한 게 겁이란 단위예요. 일소겁이 있고 일대겁이 있어요. 일소겁은 뭐냐 하면 사방 한자짜리 바위에 선녀가 날개 옷을 입고 내려와요. 그래서 바위를 걸어 다녀요.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 발바닥에 바위가 닳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소겁이에요. 이 선녀가 큰 바위산에 내려와가지고 그 바위산에서 움직여서 얘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대겁이에요. 말이 돼요? 무슨 억겁의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이거 다 뻥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수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봤어요. 몇 승이 딱 나오는 순간 앞에 거 다 까먹네요. 아, 이건 별거 아니라 똑같은 0이 68개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래서 왜 승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 잊어버려질까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것이 이제 생각하기 싫다. 수학에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 뭐 이런 반응일 텐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또 알아나가다 보면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